쓸 수 있어야 읽고 말할 수 있다. 전국민 영작 독립 프로젝트 This is Rhymer.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통합으로 한번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관계사를 조금 많이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할 겸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복잡한 국제 외교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용적인 외교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줄친 거 보세요. 상황 속에서라는 말을 제가 일단 오늘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표현 잘 보시면 예, 요겁니다. 상황 속에서가요. In the situation where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이거 외우면 되게 좋아요. 상황 속에서 in the situation 하는데 situation을 받아주는 말을 관계 부사를 씁니다. 관계 부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도 아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쓸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where 다음에 완벽한 주어 동사 문장에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분한 다음에 곧바로 주어 동사를 쓰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모든 국가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상황 속에서를 in the situation where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n the situation 그냥 쓰고요. where 이렇게 하든지 기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where 다음에 하고 싶은 말 쓰면 돼요. 모든 국가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모든 국가 all the countries, every country 곧바로 문장 주어 동사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쭉쭉 가볼까요? all the countries가 추구하다가 우리가 pursue란 말 들어봤죠? 추구하다. 오케이. 자신의 이익은 자신들만의 이익이잖아요. 복수니까 their. 그다음에 own 정도 써주면 딱 좋겠죠. 자기들만의. 이익은 benefit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in the situation where all the countries pursue their own benefits. 이런 상황에서 자, 대통령 이름은 사실 공식적으로 나라 이름을 명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확히 쓸 때는 South Korean이라고 쓰는 게 제일 맞겠습니다. 코리안에도 알아듣지만 이제 아직은 남북한이 좀 가리가 있기 때문에 South Korean 대통령은 대문자죠. South Korean President. 자, 윤 대통령은 자, 첫 번째 동사 보세요. 일단은 뭐뭐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 이게 동사거든요. should라고 should. 해야 한다. should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다 오늘 단어 선택한 거 확인하실까요? take a measure. 그런데 요 말과 오른쪽에 come up with a measure는 둘 다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긴 한데 약간의 뉘앙스가 틀립니다. take a measure는 take가 취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자기 쪽으로 취한다는 뜻이고 come up with a measure는 조치를 바깥쪽으로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야, 뭔가 조치를 네가 좀 마련해봐. 좀 내놔봐. 이렇게. 내가 내 쪽으로 가냐? 바깥쪽으로 내놓냐? 이런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딴 데서 대통령 보고 조치를 좀 내놓으세요 라고 요구할 때는 come up with고 조치를 취해라 할 때는 take a measure고. 오케이? 그래서 보통 정부가 조치를 취한다 할 때는 take a measure도 좋지만 come up with가 좋아요. 국민을 위해 조치를 마련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come up with가 조금 괜찮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가볼까요? should, 그다음에 come up with. 그다음에 실용적 외교 조치니까 그냥 measure가 아니라 실용적. 자, 실용적 practical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용적인 그다음에 외교의 형용사가 외교가 diplomacy거든요. diplomatic이 외교의죠. diplomatic 조치가 한두 개겠습니까? measure 쓰겠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죠. to요, to. 살아남다 survive고요. 자, 기억나시나요? survive가 제 강의 유명한 강의가 있는데 survive가요. 어디에서 살아남다 할 때 원래는 오래 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남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뒤에 전치사를 안 씁니다, 이게. 곧바로 survive the war, 전쟁에 살아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잡한 곧바로 the 외교 관계가 복잡할 때는 complicated 이 복잡한 국제 외교는 영어의 global 외교가 아까 diplomacy라고 그랬죠. diplomacy 이렇게 쓴다고요. 여기 전치사 안 쓴다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를 여기다가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중간에 이런 삽입, 컴마 찍고 in the 정상회담은 영어로 summit talk라고 배웠죠. summit meeting이나 summit talk.
꼭대기끼리 모였다 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삽입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자, 오늘 관계사 중에 이 관계 부사를 쓰는 대표적인 표현,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장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와 B의 관계는 마치 C와 D의 관계랑 같은 것 같다. 유명하죠? A is to B, what C is to D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제고 이쪽은 예를 드는 거잖아요. 조심하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이걸 앞으로 빼요. what을. 그러면 what C is to D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컴마를 찍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C와 D의 관계이듯이 A, B다. 역시 말하고 싶은 주제는 A, B입니다. 오늘 나와 이 책의 교훈의 관계를 마치 사막과 물의 관계, 예를 들어 사막과 물이거든요. 그러면 나와 이 책의 관계는 이 관계라는 말을 굳이 쓰는 게 아니야. 이게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 이 책이에요. I am to the 이 책의 교훈이니까 the lesson from 이 제일 좋겠죠? From the book. 그래서 be2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해놓고 what 걸고 사막과 물 쓰면 돼요. 여기 사막은 일반 사막이죠. What desert is to water.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은 같은 것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것 같다. 사막과 물의 관계 같은 것 같다니까 이 is를 여기서 seem to 개념으로 seems to be 이렇게 바꿔도 그러면 이제 이쪽이 같은 것 같다가 되겠죠. 예, 이런 거 나올 때 괜히 어색하다고 쫄면 안 돼요.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표현 중에 우리 what 들어가는 것 중에 독특한 표현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관계사 중에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 27번입니다. 잘 보십시오. 관계사 중에 여러분, 먼저 한글을 잠깐 보시죠. 새로운 오미크론에 의한 이 지역의 사망자가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백신 이거 괜찮나? 효용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였대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뭐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뭐하게 했다가 because 하면 되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예를 들어 because he made A, 그가 A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갔다.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이 말을요. 관계사를 쓸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먼저 그가 A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컴마 찍고 위치 뭐라고 배웠나요?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적 용법은 앞 단어를 받기도 하고 앞 문장을 받기도 하고 둘 다 됩니다. 계속 이어서 번역하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계속 꾸며 이어서 번역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컴마 찍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 문장을 다 받아서 그가 A를 만들었대. 오 그래? 이 모든 사실이 예, 나로 하여금 거기 가도록 야기시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카우스는 원래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구문이기도 하고요. 아시겠나요? 그가 A를 만들었다. 이 모든 사실이 가도록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영어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다음 오늘 의심이란 말은 물론 doubt something 해도 되고요. be doubtful of, be dubious of, 그다음에 suspect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좀 본인의 문맥에 따라 선택하는 건데 오늘은 사람들이 야 이거 백신이 맞나 약간 의구심을 가질 때는 서스펙트도 꽤 괜찮습니다. 무조건 다우트라기보다는.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제가 소개한 이걸 한번 써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많이 쓴다 영장에서는. 회화로 얘기할 때 위에 게 제일 부드럽겠죠. 부드럽게 그냥 가니까. 근데 라이팅에서 이렇게도 꽤 많이 씁니다. 먼저 어떻게 쓰면 돼요? 사망자가 증가했다. 그치? 그 모든 사실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사망자가 갑자기 증가했다 가봅시다. 자, 그러면 사망자가 증가합니까? 아니죠. 사망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숫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정확히 한번 해볼까요? 사망자의 숫자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number of가 뭐뭐의 숫자죠. The number of the 사망자 수는 영어로 death toll 그래요. 이게 사망자 총 합이라는 뜻으로서 사망자 수라는 시사 영어입니다. 근데 이 사망자 수가 이 지역에서 근데 이 지역은 약간 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미크론에 의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톨이 어디서부터 왔냐? 오미크론 때문에 발생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from 혹은 by 예. 새로운 오미크론 the new omicron 뭐 바이러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어디에서 in the reas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나머지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버가 주어입니다. 넘버가 증가하였다죠. 그 다음에 시작하였다. 다 과거야. 그러니까 넘버가 decreased. 아니, 죄송합니다. decrease가 아니라 갑자기 증가한 거니까 increase죠. 예, 순간. 이 넘버가 increased, 증가했다 이겁니다.
갑자기 abruptly suddenly 갑자기 증가했다. 이게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바로 컴마 찍고 which를 쓰면 컴마 찍고 which 이 모든 사실이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든 거죠.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든 거죠. 바로 야기시켰다. 뭐 made 써도 괜찮고요. 물론 made 썼을 경우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겠죠. 사역동사니까. which caused 야기시켰다. 누가 뭐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many people이 cause는 투부정사 to 그 다음에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의심하도록 시작할 때 빼십시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뭐에 대해서? 백신의 효용성을 더 효용성은 얼마나 얘가 useful한가 이 뜻이거든요. usefulness가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니면 effectiveness 하셔도 괜찮습니다. usefulness of 그다음에 백신. 이 백신이 이번에 요거 관련된 백신이니까 the vaccine 하면 돼요. 하고 백신을 맞는 행위를 얘기할 때는 vaccination 하면 백신 맞는 행위입니다. 이게 뉘앙스가 틀리죠. 과연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나? 행위를 얘기할 때는 이거. 그다음에 그 제품을 얘기할 때는 vaccine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 문장은 제가 이 정도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이 부분에서 사용한다. 예, 중요한 표현 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28번. 여기서는 어떤 관계사 패턴 나오는지 또 볼까요? 교실에 모인 학생들은 그 해결책이 문제풀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의 이 확실한 계획을 처음 믿지 않았다. 제가 한글을 조금 복잡하게 썼는데 일단 학생들은 계획을 믿지 않았죠. 계획이 누구 계획? 그 사람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계획인데 그 사람의 계획이 알고 보니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 사람의 계획이에요.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계획.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실에 모인 학생들이니까 특정한 학생이니까 더를 써야겠죠. 자, 따라오세요. The students, 학생들이 교실에 모인, 있는 그대로 우리 gather 한번 써볼까요? gathering, 모여있는. in the class로 가보겠습니다. 교실에 모인 학생들이 일단 동사,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did not believe, 과거 믿지 않았다. 오케이? 근데 뭐를? 그의 확실한 계획을 더 확실한 우리 지난번 수업 시간 기억나십니까? convincing 배웠죠. 확신을 주다. The convincing plan of him. 그 사람의 이 확실한 계획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떤 거냐? 그 해결책이 문제풀이에 적용될 수 있대. 한마디로 뭐냐면 그 사람의 해결책은 문제풀이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해결책. 먼저 사람일 때는 어떻게 쓰라고 그랬습니까? who's라고 배웠죠. 답은 두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who's를 쓰면요. 이 사람 의가 돼서 문맥상 틀리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whose solution. 그 사람의 해결책은 문제풀이에 적용될 수 있다. 예. 과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could be applied to가 적용되는 거죠. be applied to. 문제풀이에.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씁시다.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는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계획도 되지만 문맥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플랜의 계획도 괜찮아. 이 플랜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해결책이 될 수 있거든요. 사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물일 때는 어떻게 쓰라고 배웠죠? 여러분 사물은 who's 괜찮아요. 하지만 사물은 기억나십니까? who's 대신에 of which를 쓰는 게 사물의 패턴이고요. of which 다음에 솔루션을 곧바로 쓰지 않고 더를 쓴 다음에 솔루션을 쓰는 게 whose solution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사물인 경우에 여기까지.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바로 사람과 사물의 차이. 요거 하나 우리 잘 오늘 이 정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the solution 한 다음에 of which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소유격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연습시키려고 한글을 약간 조금 좀 억지스럽게 좀 꽈는데요. 근데 그건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는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 to 다음에 to는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어디 갔어? 문제풀이에 to 그다음에 the solution. 예, solution은 to를 씁니다. to the problem. 문제풀이에 of가 아니라. 자, 그런데 처음에는 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접근했어야 할 방법이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방법이었어. 왜 이걸 놓쳤어?
자,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잘 보시죠. 요건 잠깐 밑으로 뉘어 쓰겠습니다. but 그러나 이것이 뭐 it 그다음에 방법이었다. was a solution.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었다는 얘기죠. 아니 it was a way 방법이었다. 방법인데 그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접근했었어야 할 방법이죠. 요거 보세요. 접근이 뭡니까? 어프로치죠. 여러분 어프로치가 어디에 접근할 때 전치사 뭘 쓰죠? 이거 조심하세요. 뭘 씁니까? 예, 안 씁니다. to를 쓸 것 같지만 안 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미국 애들은 문제에 접근하다라기보다는 문제를 어프로치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웨이가 방법이죠. 방법을 그들이 접근한다고. 마치 목적어처럼 방법을 그다음에 그들이 그다음에 했었어야 했다. 과거니까 had to approach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패턴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그들이 had to approach. approach 다음에 그대로 목적어가 오는 거라고 전치사 없이. 그렇기 때문에 approach 다음에 여기 있어야 될 이 way가 이쪽에 있지 않고 일로 간 거라고요. 그러니 way긴 way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 그리고 이거를 생략할 수도 있죠. 목적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방법을로 번역하는 부분. 자, 이것이 접근했어야 될 방법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뒤에다가 이제 마무리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 to solve 이번 문제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한국말로 어디에 전치사를 쓸 것 같지만 실제로 안 쓰는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심결에 to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그대로 목적격으로 받고 그 타동사를 그대로 쓴다. 뭐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방법을 그들이 접근했어야 됐다. 한글 감각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조금 복잡한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요. 예, 문장을 만드는 거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역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복습 많이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작 독립 프로젝트 7번째 강의 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표현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